저는 오늘 그 진행을 맡은 강기구 농민의 조국통일위원장 겸 오늘 문화재 총 책임을 맡은 이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를 치려면 크게, 소리 지르려면 더 크게. 자, 올해가 그 광복이 된, 일제로부터 광복이 된 80주년이 됩니다. 광복과 동시에 분단이 되어가지고, 분단이 된 지도 80년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 80년 동안에, 80년의 시간 동안에 남북이 갈라지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서로 간에 전쟁도 했고, 서로 간에 무기 경쟁도 하면서 적대적 관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권이 통일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분단을 고착시키려고 하더라도 저희의 가슴에는 통일 염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통일 문화재를, 특히나 올해는 미국의 아주 그 양아치 같은 짓들이 빈발하기 때문에 자주 통일 문화재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그 이 시간 동안에 자주 통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결의를 다지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길놀이와 행진을 참여한 단체는 흙물배 장터, 그리고 그 열린병터, 한울 부르고 승승장구하고 있는 승승장구 흙물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크게 박수 한 번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무대는 그 성전에 있는 열린병터 초등학교 학생들의 오카리나 공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그 무대 경험이 많기 때문에 떨리진 않을 건데 그래도 응원의 박수를 크게 쳐주시면 아이들이 좀 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라올 때 크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 열린배움터는 성전에 있는 성전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돌봄을 하는 돌봄센터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연습한 것은 아니고 돌봄센터의 프로그램 중에서 오카리나 공연 배우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배운 것을 오늘 무대에 올라와서 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가장 크게 저희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이 관세라는 것을 많이 들어봤죠. 관세를 25% 올리겠다라고 이제 협박을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수입과 수출할 때 FTA 협정이 체결되어서 관세가 0%입니다. 미국에서 수입할 때도 0%, 한국에서 수입할 때도 0% 이렇게 협정을 맺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25% 관세를 올리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백조 원을 미국에서 상납을 하면서 퍼주면서 관세를 그나마 15%로 낮추고 그것도 잘했다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산을 수입을 할 때 관세는 그대로 0%입니다. 미국만 한국에서 수출할 때 관세 15%로 한 건데 그것도 잘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미국의 한국에 대한 요구를 보면은 아주 기가 막힙니다.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라고 요구를 합니다. 한미동맹의 현대화.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하고 대만하고 전쟁을 할 때 한국군이 대만에 파견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한미동맹의 현대화입니다. 또 하나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것은 주한미군은 대북 전쟁 억지를 위해서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데 주한미군의 역할을 확대하겠다. 어떻게? 인도양과 태평양에 전쟁이 났을 때 거기에 주한미군을 파견하겠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계속 요구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국방비를 GDP 국민 총생산의 5%로 올려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인데 미국에서 올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의 그 국방비는 GDP의 2.3%입니다. 그래서 올해 국방 예산이 62조 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55%로 올리게 되면은 국방비가 70조 원이 더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62조 원 가지고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충분한데 미국에서 70조 원으로 올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가 있겠죠? 그것은 바로 미국의 군수산업을 위해서 미국의 무기를 더 구입해라 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70조 원이면은요, 우리나라 농민 200만 명이거든요. 농민 1인당 1년에 2,900만 원씩 줄 수 있는 돈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미국에서 국방비로 더 인상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죠. 또한 주한미군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 주한미군 주둔비로 지금 현재 1년에 1조 5천억이 우리 예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예산을 100억 달러, 13조 5천억으로 인상해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지금 평택기지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최신시설의 기지를 무상으로 쓰고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거기에 유지비까지 1조 5천억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다. 13조 5천억까지 인상을 해라 라고 요구를 하고 앞으로 25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 그것을 논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이 태평양 어느 지역에 전쟁이 나서 파견될 때 그 비용을 한국에서 부담하라라고 하는 것까지 하는 것 요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미국의 요구에 의해서 진행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자주가 중요하다. 우리의 권리,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자주통일문화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상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뭘까요?
I always say tariffs is the most beautiful word to me in the dictionary. I love tariffs. Tariffs are the greatest. 트럼프는 관세로 전 세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2일 트럼프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날부터 세계는 관세 전쟁에 돌입합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8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정부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건설업 침체로 인해 현대제철 인천 공장은 한 달간 가동 중단 중입니다. 포항 이 공장 무기한 휴업으로 철강 산업이 위기인데 미국은 철강의 50% 관세를 때려 수출기를 막았습니다. 철강이 함유되는 가전제품에도 50% 관세를 내렸습니다. 현대차는 미국 백악관을 찾아가 31조 원을 투자하고 미국 조지아주에서 자동차 50만 대를 추가 생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주에는 전기로 제철소도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부품업체, 철강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 부품사 납품 물량 급감, 부품업계 종사자 33만 명, 철강업 6만 5천 노동자, 고용 불안. 관세는 무역 정책이 아니라 한국 노동자의 밥줄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2025년 4월 트럼프는 중국 전용 AI 칩 H20 수출에 맞습니다. 엔비디아 한 분기에만 7.6조 손실. 그런데 이 칩에는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갑니다. 삼성과 하이닉스의 매출 위기가 닥쳤습니다. 미국은 지금 공급망 전체를 통제하려 합니다. 중국과 거래하지 말라며 한국 기업까지 줄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은 쇠고기 수입 기준도 바꾸려고 합니다. 한국 국민은 2008년에 이미 반대한 30개월 이상 소고기까지 수입하라는 겁니다. 이미 연간 13만 톤 수입 중인 미국산 쌀 할당량을 늘리라고 하고 감자와 블루베리, 미니 당근 등 미국산 GMO 농산물 수입을 압박합니다. 아이들 밥상을 미국산 농산물에 맡기란 얘기입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국방비를 국내로 생산의 5% 수준으로 늘리고 주한미군 주둔비도 현재보다 10배 이상 증액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약 61조 원 규모인 국방비를 139조 원으로 무려 70조 원이나 증액하라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을 중국 같은 항공모함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 항공모함 위에 타고 있는 건 바로 우리 국민들입니다. 한국에서 수천억씩 벌어가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인터넷망 사용료로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있습니다. 작년 네이버가 낸 법인세는 3,900억. 그러나 구글은 고작 155억. 이제는 정밀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까지 요구합니다. 그 정보안은 자율주행, 스마트시티, 군사시설 위치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주권이 침탈당할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철강과 자동차를 걸고 식탁과 검역을 무너뜨리고 기술과 안보, 데이터 주권까지 쥐어짜는 관제전쟁의 무기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건 단지 임금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자리, 우리의 건강, 우리의 안보, 그리고 우리의 주권입니다. 자, 우리의 주권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그래서 우리의 그 자주권을 회복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러한 그 의미에서 우리는 반드시 자주적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남북한이 만나서 통일을 이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남북한의 그 만남의 염원을 담은 노래로 우리가 공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연해 주실 분은 그 김수님입니다. 강진성당 밴드 천지창조에서 보컬로 활동해 계시고 오늘 그 부를 노래는 문정란 시인의 그 시로 그 노래로 만든 김여에게 그리고 실제로 택시 노동자가 1991년도에 작사를 한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 노래 두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수줍게 고백을 해보자면 제가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런 노래를 한 번도 불러보거나 잘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주최 측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이 기회에 노래를 하면서 또 가사말 한마디 느끼면서 저도 한번 통일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볼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서울에서 평양까지 들려드릴게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치면서. 가사 나오니까 같이 불러주세요. 앵콜이 너무 적네요. 자, 앵콜은 내년 문화제 때 부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울에서 평양까지는 조재영이라고 하는 택시 노동자가 1991년도에 글을 쓴 건 내용입니다. 그때는 서울에서 평양까지 갔는데 택시 요금이 5만 원 내면 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500만 원도 못 가는데 그때 당시에 택시 요금이 그 정도면 갈 수 있었던 그런 희망을 갖고 쓴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송일씨 낭독이 있겠습니다. 송일씨는 작전에 사시는 심기환님께서 직접 쓰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낭송까지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심기환 씨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심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할게 자주 통일의 주제를 저한테 주셨는데 제가 통일의 의미를 좀 광의 개념으로 통일을 염두에 두고 시를 써서 자주를 좀 더 강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먼저 양해 말씀드리고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눈물도 말라 남남 강팍해졌습니다. 지난달 구미 서출군한 공사 현장에서 폭염으로 한국인들이 1시에 퇴근하고 동남아인이라는 이유로 4시까지 일을 하다 결국 앉은 채로 사망한 베트남 청년. 나주 벽돌 공장 파레트이 벽돌 더미에 비닐로 묶인 채 기계차로 올려져 한국인들에게 조롱받은 스리랑카 청년. 우리 안에 악마가 사는 걸까요? 강진도, 베트남, 필리핀, 스리랑카 등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살지만 우리가 정말 함께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웃일까요? 단지 돈 벌러 결혼하러 온 외국 사람들이라고 무시하지 않았을까요? 서울과 지방, 강남과 강북, 서울대와 지방대, 정규직과 비정규직, 집주인과 세입자, 일반인과 장애인,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인간과 가축. 수많은 분단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일은 되어야 하겠지만 저는 통일이 두렵습니다. 통일을 외칠 수 없어요. 우리 안에 이타자인 탈북민, 독거노인, 미혼모, 성소수자, 장애인은 어떨까요? 무한 경쟁에 지친 아이들이 오히려 전쟁 게임 속에서 위안을 얻는데 남북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배와 반목이 횡행하다면, 독점과 폭력이 난무하다면, 수많은 전쟁을 멈출 수 없다면 우리의 통일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아직도 노동자들은 고공으로 올라갑니다. 아직도 학생들은 학교라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직도 시장이 군림하고 사장이 군림하고 노동자는 부속품입니다. 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는 노동자보다 못합니다. 광복 80년, 분단 80년. 우리는 먼저 분열된 자신부터 통일해야 하지 않을까요? 가정에서, 학교에서, 강진에서, 전라도에서, 서울과 한반도를 넘어 인류가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세상 모든 전쟁, 세상 모든 차별을 반대하며 이제 통일은 남북만의 것이 아닙니다. 지구 생명 모두의 구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피부가 다르고 말이 다르고 가진 것 없어도 알지 못해도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북조선과 남한의 형제자매가 해외 동포와 온 인류가 나아가 온 생명이 한 가족입니다. 남과 북은 하나입니다. 두려웠던 적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슴이 울리죠? 우리가 통일을 원하는 것은 통일 그 자체가 아니라 통일로 인해 분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찌개지고 우리의 인간성이 발달되는 현 시대에 우리가 좀 더 극복하는 방안으로 통일을 우리가 영원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온 인류가 같이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통일을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특이한 순서, 특별한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통일과 관련된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가서 어떤 집회나 어떤 문화재 가서 영화를 소개하는 것은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영화를 소개해 주실 분은 강진에서 영화 한 잔이라고 하는 영화 모임을 하고 계시는 백선영님입니다. 모시고 영화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한 잔 모임을 운영하고 있는 백선영입니다. 올해는 좀 기치기도에서 안식년으로 딱히 하는 활동이 없는데 이렇게 통일문화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통일 영화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통일 영화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영화 중에서 통일을 주제로 하는 영화를 우리는 통일 영화라고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는 사람의 감정이나 사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예술 형태 중에 하나인데요. 그 중에서 영화는 인간의 내면, 사회적 갈등, 그리고 철학적 질문들을 풀어내는 예술의 한 갈래인데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점은 사회적 갈등과 철학적 질문을 하는 게 통일 영화가 하는 역할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통일 영화가 대체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주제가 딱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분단의 원인과 통일을 원하는 이유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왜 분단이 되었고 통일이 되지 못하게 유지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누가 그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고 그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두 가지의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두 편을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소리여 모여라라는 영화는 일본에서 조선인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를 그린 영화예요. 그래서 여기서 조선학교 하면 아직까지도 온라인에서 한국 학교도 아니고 조선학교라니요? 라는 댓글을 아직도 많이 보는데요. 여기서 조선은 우리가 독립이 된과 동시에 분단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본으로 건너갔던 이제 한국인들이 골라야 됐겠죠. 남한으로 갈지 북한으로 갈지. 그 상황에서 본인이 골라야 하는 국가를 고르는 건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나는 통일이 되었을 때 나의 조국으로 돌아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일본에 여전히 남아있고 이제 그 후손들이 일본에 살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지금은 약 80%가 남한의 국적이나 일본의 국적을 택했고 나머지 20%만 아직도 조선 국적, 그러니까 북한의 국적이 아니라 무국적자 신분입니다. 그래서 무국적자의 신분으로 일본에서 살아가는 삶은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선인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조선인 학교 설립 초기에 조총련, 그러니까 한총련 알고 계시죠? 조총련이 설립한 학교이기 때문에 정치적 사상만 가지고 논의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다 보니까 좀 남한에서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다룰 수 있는 영화입니다. 예고편 한번 보고 갈게요. 僕はサッカーが好きでソルリマ FC というサッカーチームに通っています。いつかの試合で僕たちのことをミサイルのチームと言っていた大人の人がいたと聞きました。僕たちはサッカーが好きだから一生懸命練習しているだけなのにどうしてそんなことを言うのかと思い、とても腹が立ち悲しい気持ちになりました。もっと僕たちを知ってから言ってほしいです。あんたどこの学校行ってんのと聞いた時、朝鮮学校行ってるということを言えなかったって言ったんです。日本の大人が朝鮮学校をどう見てるかということを彼は思ってるんだなとその時思いましたね。だから私は日本人として日本の人の大人としてもうちょっと彼らに責任のある行動をと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なということ。司法は
散しないといけない人権を守るのが司法なので、それをあっさりとですよ、まさにあっさりとこういうことがずっと続くとしても無駄だ、裁判しても無駄だって思うだろうし、これが変わらないことなんだって思わせてしまっちゃったなっていうことが、知事は今一度ご自身の発言の意味を振り返り、百聞は一見にしかず、一度朝鮮学校を訪問してみてください。私たちは何も恥ずかしいこともなければ隠すこともありません。多様行動に参加する女たちの姿を見て分かったことがたくさんあります。私はソンサランです。ソンサランだからウリハッケに通うのは当たり前だと思います。トングたちが増えてハッケが楽しくてたまりません。女たちがウリハッケを自慢に思っているように、私もウリハッケが大好きです。だからウリハッケをいじめないでください。私は女たちをずっと応援します。加害も学ぶこと大事だけど、その中で少数だけど日本人の良心を守った人たちがいることを농민들이 지원해서 쌀을 만들고 있는데 그 쌀을 이 조선학교 아이들에게 먹이고 싶다. 그래서 둘이서 찾아왔습니다. 日本人が朝鮮学校のことを知るっていうことは、僕はもうとても意味があることだと思っていて、もうびっくりするんです。最初来た時、子供たちとか学校の様子見て、ああこれが朝鮮学校だったんか。差別が蔓延している日本社会の中で、やっぱり朝鮮人としてこの子たちを育てていくという思いは何なのか。諦めない姿を大人が次の世代に見せることが必要だと思っています。いろいろ受けたものを返す。영상을 보면 처음 소개 때 제가 빼놓은 게 있는데요. 그 조선인 학교가 일본에서 그래도 지금까지 계속 학생 수가 줄고 있지만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일본의 시민단체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이방인으로서 어떤 나라에서 살아가는 삶은 참 쉽지 않죠. 그래서 일본에서 우리 동포들, 그러니까 한국인들을 도와주는 일본인들처럼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외국인 노동자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목소리를 대신 내어줘야 하는 역할도 또 우리가 아닌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 영화는 워메리카인데요. 벌써 2입니다. 1은 작년에 벌써 개봉이 되었고 올해 추가 개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우리 문화를 시작할 때 처음에 봤던 영화처럼 미국이 세계에서 지금 패권국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혹시 여기 지금 어린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미국의 영화 중에서 캡틴 아메리카, 뭐 마블, 스파이더맨 이런 히어로물들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미국이 본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세계의 평화와 수호를 자청하는 지구 유지 수비군으로서의 역할을 자청하고 있죠. 그래서 달러를 세계 긴축 통화로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역할이 계속해서 미국이 세계를 지키는 수호하는 대표적인 역할을, 그러니까 공정하고 평화로운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계속 각인시키고 있는데요. 그 이면에서 미국이 실제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화 한번 보고 이야기 나눌게요. 많은 사람들은 전쟁이 끝난 줄 알아요. 아직도 국제법적으로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전쟁의 일시적 정지를 맺은 겁니다. 아프리카 대륙부터 중남미 대륙에 이르기까지 아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 중동은 말할 것도 없고 내내 계속이 되죠. Freedom. Freedom. There is no sweeter word than freedom. 미국 사회는 극단적으로 지금 불평등이 심해져서 세계 1위 이제 불평등 국가가 되었고 대부분 소유사한테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조금만 더만 개입되면 바로 폭발합니다. 패권을 구성하는 양축, 군사 패권과 달러 패권의 몰락을 방금 마지막 광고 보셨죠? 지금 이 영화는 공동체 상영이 기다리고 있어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공동체 상영 신청을 하시면 가까운 극장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1편의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워메리카의 운명 1을 검색하시면 지금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방금 보셨던 영상이 불편하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독립이라는 걸 했고 지금 평화로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요. 미국이 우리의 편에 서서 얼마나 다행인가를 생각을 해야지 미국에게 고마운 거랑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는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멀리서 바라봤을 때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전쟁이 계속 그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이유도 미국의 역할이 크죠. 그래서 미국이 전 세계 평화를 수호하는 이미지 뒤에 숨어서 이면에서 어떤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어도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통일에 걸림돌, 원인과 이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고통을 없애주기 위해서 우리가 통일이 되어야 하냐라고 생각하면 또 그런 건 아니죠. 경제적으로도 혹은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이점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일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안타깝게도 우리 일반 시민 한 명 한 명의 편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워메리카의 운명 첫 번째 멘트가 우리는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라고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너무 평화로운 세상에 살고 있어서 아직도 전쟁 중이라는 생각을 저는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처음 마주했던 거는 대학생이 되고 나서 외국으로 교환학생을 갔는데 거기에 함께 수학을 하는 친구가 묻더라고요. 한국은 안전하니? 그래서 왜? 이랬더니 너네는 전쟁 중이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태어나서 전쟁을 본 적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저희는 휴전국이지 전쟁이 종식된 국가가 아니어가지고 여전히 전쟁국이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이 위험한 나라라고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큰 편견을 없어진 건 북한에 대한 인식인 것 같아요.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 거기에 북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탈북을 해서 남한에 정착한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우리 공동체 속에 섞여서 살기 위해서 사실은 좀 편협한 정보를 주고 있다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조금 운이 좋았어요. 처음 노래를 부를 때 서울에서 평양까지 갈 수 없다고 했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잠깐 사이가 좋아진 틈을 타서 평양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도 대한항공과 고려항공 무려 두 비행기를 한 번씩 타고 비행기로 왕복을 했어요. 2005년도죠. 접니다. 얼굴이 없으니까 너무 이쁘죠. 지금 들고 있는 티켓은 고려항공 티켓이고 이건 스튜어디스예요. 고려항공의 스튜어디스예요. 그리고 이때 깨달았던 게 저희는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저는 북한 사람들이 남한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북한의 체제가 말도 안 되지만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갔는데 양자가 호텔입니다. 제가 이 호텔에 들어갔는데 이 사진이 왜 중요하냐면요. 호텔에 묵는데 아침에 새벽같이 일어난 한국 관광객들이 아무도 호텔 공원조차 산책을 하지 않아요. 잘못돼서 아우지탄강 갈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최초로 산책하는 남한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출근하는 북한 주민한테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러고 있었더니 사진이 한 장이 사라졌네. 어쨌든 그걸 보더니 다른 한국인 어른들이 나와서 이거 산책해도 돼? 너 허락 받았어? 이러는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죠? 관광객은? 허락받을 곳이 없잖아요. 근데 이게 상식적인 행동도 안 된다고, 북한에서는 안 된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위험한 행동이 아니잖아요. 호텔 앞에 조식 전에 잠깐 호텔 안에 공원을 산책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게 북한에서 통용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호텔 안에 있는 면세점입니다. 그래서 밤새 술 먹고, 이 부분은 이영애 씨라고 북한의 이영애 언니입니다. 그래서 이분과 밤새 대화를 나눴는데요. 이분이 귀뜸으로 묻는 첫 번째 질문이 혹시 DVD 갖고 온 거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랬더니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가 되게 인기인데 그 DVD가 건너오기를 기다리려면 너무 오래 기다리는데 남한 관광객이 왔다고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그 누구도 DVD를 챙겨오지 않은 거예요. 근데 저희는 가기 전에 북한 사람들은 남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 한마디도 하지 말라고 대화도 섞지 말라는 사상교육을 엄청 받고 갔거든요. 그런데 막상 갔더니 한국 드라마를 저보다 많이 봤더라고요. 그런데 이 주민이 한국이 남한의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서 탈북을 하지 않고 이 체제가 유지된다는 그런 생각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인가 이때 깨달았고요. 이건 관광 안내원입니다. 이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요. 관광 안내원이 한 명씩 있어요. 그런데 남한 사람들은 이 사람이 다 감시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저희가 탑승했을 때 차에 커튼이 쳐져 있는데 그 누구도 커튼을 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제가 그때 막내였거든요. 제가 제일 어렸어요. 그래서 또 묻지도 않고 커튼을 쳤습니다. 그저 커튼 여는 게 큰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북한의 주민들이 이렇게 다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측 방문단이라고 앞에 적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1박 2일 동안 이런 장면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어요. 커튼을 걷어내는 게 무서워서. 아무도 커튼을 열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은 하루 동안은 커튼을 걷고 다녔는데요. 저희 버스가 지나가면 북한의 모든 시민들이 굉장히 열렬히 환호하고 손을 흔들어주고 있었더라고요. 그거를 우리는 이틀 동안 못 봤어요. 자, 이거는 독립되고 나서 개선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사진을 수백 장씩 찍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여기 보이죠? 여기 공원 잔디밭에 제가 잠깐 앉아서 쉬었거든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어요. 또 한국 다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관광객이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와가지고 이 젊은 아가씨가 또 문제를 일으킨다고 잔디밭에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더니 아까 나왔던 관광 안내를 해주신 이제 북조선분이 와서 에미나 이나오라유 이러더니 아우지탄강 가고 싶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정말 분위기가 쌓였어요. 조만간 제가 아우지탄강 갈 것처럼. 근데 그 아저씨가 웃으면서 농입니다. 남조선 사람들은 농도 못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상식적인 나라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은. 그래서 이러한 편견이 먼저 사라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이 북에서도 통한다는 생각을 했을 때 드디어 통일로 가는 지름길이 열리는 것 아닌가. 이렇게 아무리 좋은 영화, 아무리 좋은 행사가 계속 진행된다고 해도 우리 내면의 편견이나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통일로 가는 길은 멀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다른 분들이 못 해본 경험을 처음으로 공유를 해봤습니다. 저때까지만 해도 금방 통일이 될 것 같아서 사진을 잘 보관하지 않아서 지금 사진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오랫동안 통일이 안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사진 전시회라도 했었어야 했죠. 여기까지 영화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통일문화제를 준비하는데 참여하는 단체 중에서 가장 고령인 분들이 계십니다. 찾아가는 여성농민 한글학교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여기는 선생님들이 각 마을별로 다니면서 마을에 계신 어르신들 한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접 여기에 참석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가 행사할 때마다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통일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육인데,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광복절을 기념해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과 영상을 가지고 저희가 영상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한국민 만세! 대한국민 만세! 우리는 통일을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국민 만세! 자, 우리 한글학교 학생들에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친구 아리랑 전문가가 연습을 안 했는데 북한에서 유행하는 노래를 부를 건데 같이 신나게 한번 불러볼게요. 같이 한번 해주세요. 반갑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일비나리 하겠습니다. 동일비나리는 민속예술제 대통령상에 빛나는 이용표 국악인 민속예술인께서 하해 주시겠습니다. 자,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통일문화재 숨은 장군님 문 엽쇼. 인간 들어가고 만보 복덕을 두리두둥실 우리 상월도리패가 몰고 들어갑니다.
만복을 가득 싣고 무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그날이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산은 구주로다 해동조선은 대한민국 전라남도 접어들어 강진에 접어들어 강복 80년 강진 자주 통일 문화재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만사가 백이라고 백사가 여이라고 몽둥살 없을 소냐 몽둥살을 몰고 가자. 원년의 이별살은 부모 돌아가면 상살 곰탕이 먹어 상살이고 그 상보도 달상이다 장기상조 목채살 동네방네 불란살 이웃지간 해살살이요 도정난데는 실물살 흙을 달아 도살인데 돌다리는 석살이다 산나무 목신살 죽은 나무는 덩터살 흘러내려 용왕살이요 박강마당 벼락살 앞마당의 회룡살은 지붕 마루는 용충살 본인 예사 주당살이요 마루대 창대 성준인살 건너간 근홍살 안방을 접어들어 이벽저벽 벽파살 내외지강 봉방살 애기난데 삼신살 뱃대기 때는 역마살 내금신 조왕신이요 외금신 조왕신이다 84,000의 조왕대신 아금이는 금덕기 굴병은 굴대장군 굴두멍은 용녀부인 가로등에는 세요강 통도파도는 만대장군 잘강 밑에는 땡글한강씨 수책그냥 흘린 쌀 거리거리도 선한 쌀 망경에 뜬 선왕을 무지개 빨고 뛰어다가 광복 80년 맞이하여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만사가 백이라고 백사가 여이라고 마음과 뜻과 첩순대로 두원성지 바르니라 명이 짧으면 못 사느니 명만 길어도 복이 없이는 못 사느니 짧은 명 이어주고 긴 명은 잘 사려 담아서 무쇠 목숨에 돌끈 달아 백세 상수를 누려 살제
명랑을 주시려거든 옛날 옛적 삼천 갑자 동방사극 기나 김명을 전지를 하시고 복을랑을 주시려거든 태국 부자 왕계 석승님에다 복을 주니 한 손에다가 명금 주고 또 한 손에다 복을 줄제 일심정기 인간오고 만목가 만수무강 재수 대통에 점지하니 이래만사가 소원만 성취로 부려면 복이다야.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남한 북한 우리 대한민국 어떤 동록이 들어오나 인간복은 걸어들고 물복은 흘러들고 사지복은 날아들고 삼탱이복은 안아들이고 자식복은 안아 금상 부인마님 치마복에다 가득 싣고 황금 두꺼비 등에다가 오복만복 잔뜩 싣고서 엉금 걸어를 들제.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 나의 말을 허사라고 듣지 말고 만복은 받았거니와 만고의 쌀을 제쳐둘제. 삼재 반란 관제구설 우한질병 잡기잡신 일체액살 해모라다 자주 통일을 하는 그날까지 좋은 바람이 불거들라 월미도 앞강에 소멸을 합시다. 영사복에 행거운 아봉일지라도 어들에 뿌리며 삼대 뿌리며 경기주와 의주 압록강에다 던기던 구두구도동실 도나져 버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아요. 고맙습니다. 잘한다고만 하지 앵콜은 안 나오네요. 저희 통일문화재위원회가 시작된 것이 2018년도, 19년도에 농민의 중심으로 국가 내 통일 트랙터 보내기 운동 공부를 강진에 구성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모여서 계속적으로 통일운동에 대한 논의를 해 가다가 통일문화재를 매년 하자라고 해가지고 지금 4년째 통일문화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자주통일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사시는 차영선님께서 낭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올해 우리는 광복 80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해방의 기쁨은 곧
분단의 비극으로 이어졌고 남과 북은 지난 80년 동안 서로를 향해 총소리를 들으며 반목과 불신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분단은 우리 민족 스스로 선택한 길이 아니었다. 외세의 이해관계 속에서 강요당한 것이다. 80년의 분단은 우리 민족에게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한국전쟁으로 300만 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천만 명이 가족과 헤어지는 아픔을 겪었다. 지금도 한반도 전쟁 위기는 계속되고 있고 서로를 적대시하면서 통일보다는 분단을 고착시키고 있다. 분단을 이용해 한국의 자주권을 침탈하는 미국의 제국주의 형태는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최근 미국은 홍산 압력을 통한 경제 수탈을 강화하고 있고 한미동맹 강화, 국방비 증액 요구 등 제국주의 본성을 드러내며 군사주권 침탈을 가속화하고 있다. 한미동맹 현대화를 통해 중대만 전쟁 시 대만을 위해 한국군을 참전시키겠다는 미국,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하여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북 전쟁 억지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대중국 전쟁 억지를 위해 활용하겠다는 미국, 남한의 국방비를 국민 총생산 2.3% 수준에서 5%까지 증액 요구하고 있는 미국, 주한미군 주둔비를 현재 1조 5천억에서 13조 5천억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 이러한 미국의 요구는 미 중간의 군사 대결에서 한국은 미군의 최전선에 있는 항공모함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의 경제 수탈, 군사주권 침탈로 우리 민중의 삶을 피폐해주고 있다. 청년들은 미래를 잃었고 농촌 농업은 붕괴되었다. 노동자들의 삶은 그날 끝으로 내몰리고 있으며 모든 민중들은 절망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80년 전 광복이 분단으로 이어진 역사를 끝내야 한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으로 서로 총거리를 겨누는 현실을 끝내기 위해 자주와 평화, 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자. 자주의 깃발을 들고 미국의 군사주권, 식량주권, 경제주권 침탈에 대해 강력하게 투쟁하자. 평화의 깃발 들고 전쟁의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반대와 미중 군사대결에 참여하는 것을 저지하자. 통일의 깃발 들고 민족 대단결의 정신으로 남북교류 재개, 적대정책 폐기, 남북대화를 위해 적극 나서자. 광복 80년, 분단 80년을 맞아 진정한 독립은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고 통일을 이루는 결심을 선언한다. 더 이상 분단의 정벽 앞에서 주저하지 않을 것이며 자주권을 침탈하는 외세의 간섭과 전쟁의 위협을 넘어 스스로의 운명을 되찾아 나갈 것이다. 2025년 8월 14일 광복 80년, 분단 80년 2025 강진 자주통일문화재위원회. 자, 이제 그 마지막 순서가 남아 있습니다. 열린배움터, 풍물패, 승승장구. 정말 그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7월 달에는 그 서울 대학로에서 청소년 예술제에 초청을 받아서, 초청입니다. 저희가 이 학생들이 아쉬운 소리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초청을 해줘서 가서 초청 공연까지 하고 온 승승장구 풍물패입니다.
아이들 너무 잘하죠? 아이들이 그 쌈을놀이 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자부심과 또 자긍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제 광복 80년, 분당 80년 통일문화제 모든 프로그램 마쳤습니다. 저희가 지난 80년 동안에 배운 경험은 자주 없이 통일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미국으로부터의 자주권을 회복하지 않는 한 민족의 통일은 없다. 오늘 늦게까지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내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